하루 방문자 수가 막 1000명 넘어가는 이런 블로거들이 주말에 또 못 가고 또 5시, 4시에만 오라고 하는데 그런 매장에 신청하겠어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박 대표고요. 저는 최본부장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 매장 운영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나는 매장 운영할 때 시간 짬이 나거나 아니면 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늘 유튜브를 틀어놓으신다. 근데 기왕 틀어놓는 거 마케팅 관련 유튜브 틀어놓는다. 듣다 보면 뭐라도 우리 매장에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 채널을 꼼꼼하게 보는데 이 보다가 우리 매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팁이 나오면 나는 꼭 직접 적용해 본다. 남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즐겁고 또 내가 할 때 제일 성과가 좋았다 라고 하는 이 고수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여러분들이 모르는 팁들을 저희가 매 영상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수라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내가 내 매장 하나에서 많게는 한 2-3개 정도 하시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적용하잖아요. 저희는 한 1000군데 정도 될까요? 1000군데 정도 될 겁니다. 1000군데 매장에 파워링크, 블로그 체험단, 플레이스,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이것들을 그동안 1000군데를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0군데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그 엄청난 미세 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요, 팁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팁이랑 서로 또 조합이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복리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팁들을 계속 드릴 테니까요. 나름 제야에 직접 하는 고수분들도 이 영상 꼭 챙겨보시면서 팁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3번째, 나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새벽부터 밤에 마감할 때까지 거의 사실상 20시간이에요. 20시간을 매장에만 온전히 내가 신경 쓰기도 어려워. 그런데 마케팅 중요성 알아. 하지만 마케팅 검색하면 대부분 사기업체라고 하는데 그리고 누가 잘하는지 모르니까 차마 못 맡기잖아요. 네. 어디가 잘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설마 저희 두 사람이 얼굴까지 이렇게 까고 사기치겠습니까? 그런 불안함이 있는 분들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저희 내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자신감 가지고 영상 시작할 거고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사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마라탕 집이에요. 요즘 마라탕이 정말 대세죠. 저는 한 3년 전부터 마라탕을 제가 즐겨 먹으면서도 이 유행이 얼마나 갈까 라는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맞아요. 반짝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서 네. 마라탕도 이러다 말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도 전 좋아해서 먹고 있고 심지어는 마라탕 또는 마라샹궈까지도 이렇게 너무 입맛이 잘 맞는데 2년 동안 저희가 관리한 업체입니다. 신촌에 있는 마라탕 집인데 여기 대표님이 정말 갖은 노력들을 다 하세요. 대부분 고객들의 기준에서는요, 그냥 맛있고 가격 얼마대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주방에서, 홀에서 내가 엄청나게 신경 쓰는 그 수많은 디테일들을 사실 고객들은 모릅니다. 네. 지금 여기는요, 마라탕 하면 맛도 맛이지만 위생에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고객들도요, 맛있게 먹긴 한데 진짜 괜찮을까? 주방은 깨끗할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또 있었냐, 항상 자주 가던 마라탕 집이었는데 이 마라탕이 나오잖아. 그 마라탕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만한 나방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마라탕 집이 그 내부 주방이라던가 기름으로 볶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이런 벌레들이 주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마라탕의 위생에 대해서 고객들이 고민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방을 깨끗하게 하면 뭐해? 알릴 수가 없잖아. 저희 주방 너무너무 깨끗하고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위생 청결에 신경 씁니다. 플레이스에 2줄 올리면 전달이 될까요? 하지만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를 카톡방으로 여기 마라탕 대표님이 저희도 계속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하면서 여기 마라탕 집에 식기들 있죠. 네. 식기들을 전부 새 걸로 교체한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냈더니 저희 직원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마라탕 위생에 대한 문제를 알고 이렇게나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니 고객님들께서 여기 마라탕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리뷰 이벤트, 배달 어플 관리 등
대표님께서 리뷰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니 저희도 함께 네이버를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페이지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마라탕집의 장점을 더욱더 담아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위생을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 신경 쓴 걸 우리가 자랑해야죠. 이 자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는 공간을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담아간다면 지금 이 위생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는 그 과정을 계속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쌓이고 1년 쌓이고 하면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맞아요. 마라탕은 너무 맛있는데 모르는 집 가가지고 위생에 대해서 불안할 바에는 여기 가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또 하나의 사례가 더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텔이에요. 호텔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엠폭스. 네, 네. 엠폭스 관련 이슈가 심각해요. 그럼 호텔에 가서 내가 괜히 남들 쓰던 이불 나도 같이 덮었다가 원숭이 두창 걸리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기 호텔 지배인님이 저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 엠폭스 관련 이슈 때문에 고객님들이 소독이나 청소 관련 민감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숙소가 매일 객실 및 이 공용 공간 그 플루건 작업이라고 하죠. 플루건 작업도 하고 시트도 매일 교체하고 한 달에 한 번 건물 내부, 건물 외부 전체 소독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고객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죠. 하고 이거를 이 내용을 홈페이지나 네이버 어딘가에 계속 기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지배인님이 주셨고 아이디어가 아니죠.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 호텔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으로 플레이스 소식과 홈페이지에 이미지 작업을 해서 업로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체 소독 관련해서는 따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파일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배인님이 네, 소독 필증하고 업체 배너나 포스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우리가 이렇게 위생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홈페이지에 계속 꾸준히 올리고 그리고 이거를 네이버나 다양한 공간에다가 계속 업로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6개월, 1년 쌓이고 나면요. 이 동네에서만큼은 이 호텔에 대한 위생을 고객들이 다 알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 매장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청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알리질 않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알리질 않는 게 아니라 네. 이분들도 생각은 하시는데 해야지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맞아요. 잊혀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떠오를 때마다 그냥 실행에만 옮기면 그 동네에서 1등 할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 하죠. 근데 내가 실행이 못 옮기잖아. 나는 몸이 하나고 사업을 네. 해야 되는데 저도 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최본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군데 업체 관리하는 거 내가 영업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 먹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나 혼자 일하면 되지. 근데 같이 해야지만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서로 같이 이렇게 분담하면서 다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일하면서요. 야,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것들 누가 좀 대신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참 대박인데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게 한 숙박업체에서 굉장히 좋았던 사례를 또 음식점에 또 적용했을 때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사례가 나와요. 맞아요. 네. 음식점과 호텔 다른 영역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는 위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위생이라는 아이디어가 숙박업에서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음식점에 적용할 수 네. 있고 헬스장, 필라테스에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우리 플레이스 관련된 사업체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 봐야 돼요. 저희는 1000군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너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이유 너무나 많죠? 네. 지금부터 우리 최범 부장님이 준비해온 오늘의 꿀팁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범 부장님, 오늘은 또 얼마나 또 알찬 꿀팁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마케팅 해야지 하고 가장 먼저 접하시는 게 아마 블로그 체험단이실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체험단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많이 느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중요성들에 대해서 또 흐릿해지시고 간과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단 이제 안 해야지. 네, 이런 분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중요성을 오늘은 좀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화날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마케팅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을 한 번도 한 적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체험단이죠. 블로그 체험단이야. 플레이스 중요성 내가 아무리 알아도요, 이 플레이스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근데 플레이스만 전문으로 관리해주고 순위 올려주는 회사는 사실상 없어. 없죠, 지금. 근데 마케팅 처음 시작할 때, 블로그 체험단부터 하세요. 얘기 듣고 전화만 한 통하면 블로그 체험단 회사에서 막 찾아와. 네. 막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20만 원만 주면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가장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가 있고 여러분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마케팅은 시간이 지나서 그 중요성을 까먹고 네. 해이해지고 내가 처음에 그걸 왜 하려고 그랬지? 체험단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대부분 1년 이상 지속하는 곳들이 정말 없습니다. 네. 네, 뭐든지 정말 3년 이상만 할 수 있다면 체험단 하나만 가지고도 마케팅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네. 대표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1년 이상 꾸준히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1년 이상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우리 업체가 훨씬 더 돋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왜 오래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블로그 체험단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체험단들이 우리 매장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 리뷰가 계속해서 쌓이면은 네이버에서도 계속해서 그 매장이 독보적으로 네. 인기 매장이 될 텐데 그렇죠. 왜 꾸준히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업주분들도 블로그 체험단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맛있게 하는데 네. 글을 이거밖에 못 쓸까? 하는 그럼 또 불만이 생기시게 네. 되고 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체험단을 진짜 꾸준히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블로그 체험단을 꾸준히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꾸준히 해냈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두에 대표님이 전염병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블로그 체험단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바이럴 마케팅은 앞에 바이럴이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한 명, 두 명 걸렸을 때는 바이러스 크게 와닿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점점 퍼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블로그 체험단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초반에 한두 개 쌓였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무서운 SNS 마케팅인 거고 네. 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블로그 체험단 1년간의 결과물입니다. 네, 누적 조회수 그래프는 당연히 우상향이겠죠. 네. 네. 여기는 매달 3팀씩만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 4월부터 해서 3팀, 6팀, 9팀, 12팀, 15팀 이렇게 그렇겠네. 올라갔겠죠. 네. 조회수를 보면은 970명부터 시작해서 1600명, 2500명, 3400명 서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9월달 되면서 퀀텀 점핑을 하죠. 네. 네. 이렇게 점핑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급상승을 하고 나서 서서히 다시 오르다가 또 올해 1월 되니까 또 점핑을 하네요. 네, 점핑을 하게 되죠. 근데 대다수 분들이 여기 그래프상 보시면은 4월, 5월, 6월 한 3개월쯤 했을 때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한 9명 정도 갔겠죠. 요때 많이 흔들리세요. 3달 정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이제 건가? 뭔가 좀 효과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들. 3개월이나 했는데 상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맞아요. 네. 지금 검색하면 또 안 나오잖아요. 네, 상이 안 나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긴가민가 하시죠. 보통 3개월, 4개월 차 때 많이 흔들리시죠. 3개월, 4개월 차. 네. 네이버도 결국에는 검색했을 때 그 업체가 나온다는 거는 그 업체가 인기 매장인 거잖아요. 네.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는 업체들. 이 매장은 처음에는 많이 없었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쌓이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어느 순간 메인에 한 개, 두 개 노출되게 되죠.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울산의 병영 중국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네. 우리 매장이 이렇게 거의 도배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초반에는 검색해도 안 나왔을 거라고요.
지금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이버가 봤을 때도 이 매장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인기 매장이구나. 그럼 블로그에 이렇게 한 개씩 노출되기 시작하고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위 잡고 있고 2위, 3위, 다 우리 4위, 매장이에요. 5위, 네. 6위, 7위, 8위,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금천명관이네요. 네. 10위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10개 중에 9개가 다 이 금천명관이 블로그 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잘 된 사례만 보세요. 맞아.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은 맞아. 저렇게 나 노출이 되고 그러면 효과가 있구나. 맞아. 근데 요 모습만 보신다고요. 초창기에 이렇게 쌓아왔었던 네. 이 데이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과를 보는 거지. 네.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기는 어떤 과정에 집중했는가. 맞아요. 이 과정을 들여다봐야죠. 네. 제가 2010년도 초반에 블로그 체험단을 처음 숙박업체에 한번 적용을 해봤었죠. 2010년이면 13년 전이네요. 13년 전에.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음식점들도 음,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씩 하고 있을 네. 때였어요. 그래서 숙박업체, 모텔. 음, 모텔을 누가 체험단이 가서 본인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릴까 의구심이 들 때였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 모텔 대표님을 설득을 해서 음, 블로그 체험단이 가서 글을 올렸더니 강남, 역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키워드에 다 도배가 됐었죠. 강남 호텔, 강남 모텔, 역삼 호텔, 역삼 모텔을 네. 지금 이 화면 보는 것처럼 싹 다 도배했었죠. 다 도배가 돼서 그 네. 당시는 글만 올리면 무조건 다 도배가 네, 왜냐하면 됐었어요. 아무도 안 하고 네. 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음, 지금도 블로그 체험단이 와서 글을 쓰면은 무조건 다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2010년도에 블로그 체험단을 했던 업주가 다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블로그 체험단 몇 명 내가 모집하면 또 다 도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네. 네이버 로직이 많이 변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체험단은 오게 되면은 네. 키워드는 무조건 다 도배가 돼야 되고 무조건 노출이 돼야 되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꾸준히 못하게 되시는 네. 거죠. 이거는 참 아이러니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우는 그 업주분이 2010년도에 좋았던 사례잖아. 그렇죠. 좋았던 사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도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예전에 그 기억만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체험단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 이분은 너무 체험단에 대한 네.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기 네. 때문에 체험단이 오면 무조건 상에 잡아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제는 체험단을 진행을 해도 경쟁이 많이 생기고 알고리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단을 못 잡아. 그래서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블로그 체험단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체험단 좀 한다 그래서 진짜 이게 매출이 도움되는 거야? 라는 경험을 못 했잖아요. 못했죠. 그럼 이분은 경험을 또 못해서 체험단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고 네. 경험을 하신 분은 하신 대로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못 잡은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경험을 하신 분, 경험을 못 하신 분, 이 두 분 다 음.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네. 체험단들을 오래 지속적으로 못 하시는 거죠. 네. 네, 이런 꾸준함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어떤 상황이 생겨도 꾸준히 잘 하셨겠죠. 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블로그 체험단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네. 계속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매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까지 블로그 체험단을 한 거는 너무 잘한 거잖아. 이 꾸준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계속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음식점, 이 호텔 대표님들이 블로그 체험단의 중요성을 처음처럼 유지하면서 계속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절대 모든 일은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럼요. 그게 제일 꾸준히 어렵죠. 해내는 분들이 이상한 거지. 네. 꾸준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일반인이고 대다수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또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요. 감사함이라는 게 일단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하고 없는 상태에서 내가 5만 원짜리 음식 제공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분하고 결과는 완전 달라질 거예요. 대다수 분들이 네. 우리 매장이 이제 매출이 줄기 시작하면은 네.
여기저기 뭘 해야 되나 찾아보기 시작하시죠. 네. 그럼 주변 업체들에서 블로그 체험단 한번 해보세요. 체험단은 매출 올라요. 이 말씀 듣고 그럼요.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네. 매출을 올려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에 또 그쵸. 시작하게 되시는 거죠. 이 감사함은요,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세요라고 한다고 생기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내가 체험단 활동을 해봤던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할 거고, 아니면 블로그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블로그를 직접 개설해보고, 포스팅을 사진 찍어서 내용 올리고, 포스팅까지 올리고, 해시태그 잘 달아서 상위 한번 잡으려고 그런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기울여 보신 분들은요, 블로그 체험단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해보면 알죠. 여러분들도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진짜 24시간 일을 하면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어. 우리 매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 뽑죠. 또 알바 뽑지. 그럼 나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알바가 일을 대충 해. 손님들 오면은 막 접시 막 던지고 그래. 그럼 그 알바한테 우라통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바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났을 때 저 일 잘했으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라통 터지지 않아요? 그 알바는 왜 그럴까요? 사장님인 여러분한테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알바가 우리 사장님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이 정도의 사업을 준비하시고 또 고객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 노력들을 이 알바가 안다면요. 그릇 못 던집니다. 그럼요. 그리고 고객한테 불퉁불퉁 못 해요.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알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도 체험단들이 포스팅 하나 나오기까지 어떤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 사람이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의 공력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체험단을 만나잖아요. 감사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5만 원 음식 제공하는 거, 그 감사함에 비해서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한테 30만 원을 준다 한들 나 저 정도의 퀄리티 못 만들겠구나.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도 지금 블로그 글을 포스팅을 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 잘 못 쓰겠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 말에 대해서 맞아 인정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체험단을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직접 블로그 지금 해보시거나 하는 분들이고요. 이거 공감 안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마케팅도 하기 힘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월 한 20만 원만 주면 체험단 회사들이 막 블로그 5명에서 10명까지 막 보내주는데, 이 쉬운 마케팅조차도 야 내가 이 음식 5만 원짜리를 줬는데 글을 이렇게밖에 못 써? 썼는데 상의를 못 잡아?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못해요. 못하죠. 다른 더 중요한 마케팅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체험단 처음 시작하면요, 블로그 체험단 연락만 받아도 반가워요. 네 하면서 반갑게 전화 받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음식도 서비스까지 팍팍 해서 서비스 팍팍 주고, 네. 체험단이 또 오면 신기해하고, 맞아요. 그 체험단이 쓴 글들 보면서 와 잘 쓴다 이렇게 했을 거고, 또 체험단이 음식 먹고 있을 때 저는 이 음식을요 이런 저만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그 체험단이 글을 썼는데 우리 매장의 글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냥 그 글만 봐도 신기하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개월, 3개월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친구가 다음 달에 또 오는 게 아니잖아. 네. 내가 기분 좋았던 블로그 체험단이 매달 오면 좋을 텐데,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항상 다른 블로거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10명,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 각각의 개인사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요, 오늘 5시에 오기로 했는데 오후 2시, 3시간 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사례가 많았죠, 지금. 못 오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오기로 했는데 또 집안에 어떤 중대사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못 오는 거야. 별의별 이슈들이 다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예약을 받고 자리를 다 마련해 놨는데 한마디로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한 매달 5명 정도의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면 이 5명 중에 꼭 1명 정도 사례는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네. 그리고 또 막상 방문했는데 이 사람은 얼굴도 되게 막 불퉁불퉁하는 블로거고 사진도 막 대충 찍는 것 같고, 나중에 또 글 올라갔더니 글도 또 마음에 안 들어. 5명 중에 꼭 1명, 2명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우리는 좋았던 기억보다는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을 더 많이 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쓴 3명은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리고 뭔가 아쉬운 2명에 우리는 몰입하게 돼. 그럼 매달 2달, 석 달 할 때마다 2명, 4명, 6명 늘어나. 지쳐가.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러다가 또 어떤 블로그 체험단 왔을 땐 또 싸우기도 해. 네. 근데 또 블로그 체험단 회사는 또 이번 달도 20만 원 주십시오. 또 내 속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 그래 20만 원 줘야 되는데 검색해보니까 상위에 우리 잡히지도 않아.
결국 블로그 체험단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요, 블로그 체험단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10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딱 좋은 말씀 주신 게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네.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해지하시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또 반대로 한번 알바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알바 와서 사장님 너무 좋아요. 우리 매장이 최고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알바가 3개월 만에 그만둬. 6개월 만에 그만둬. 1년 만에 그만둬. 다 그만둬요. 열에 9명이 1년 만에 그만둬. 왜 그럴까? 이 알바도요, 다른 매장보다 우리 매장이 좋다는 거 알아.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바한테 신경 쓰는 거 알아. 근데 이 알바 입장에서는요, 사장님이 9가지 잘해주는 것보다 한 가지, 본인이 뭐 일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 비해서 월급이 적다던가, 사장님이 평상시엔 잘해주시는데 사장님이 예민할 때는 너무 예민하셔. 그거 못 견디겠어. 9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사장님한테 나오는 단점에 몰입이 돼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서운한 거죠. 그게 너무 서운한 거지. 같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내가 체험단을 왜 하는 건지 이 숲을 쫙 보시면서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 체험단의 장점은 뭐고 내가 감수해야 될 거는 뭐구나. 이거를 다 이해하고 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체험단 업체를 잘 만나야 돼. 대부분의 체험단 업체는요,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사장님한테? 첫 번째, 보장이죠. 저희한테 맡기시면 효과 있으실 거예요. 저희한테 맡긴 이 기존의 업체들요, 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래야지만 계약 나오거든. 네. 두 번째, 제가 성심성의껏 사장님 매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업사원이 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장님이 한 3, 4개월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블로그 체험단의 효과도 본 것 같기 때문에 매장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체험단한테 6시부터 8시까지 골든타임을 다 예약해가지고 서비스 해주다가 이제 6시부터 8시까지는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체험단을 못 받기 시작. 그렇죠. 영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해. 저희 이제 그 손님들 많이 차니까 체험단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한 5시, 오후 5시에서 6시 전에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점심도요, 오후 2시 이후에 와달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또 주말이 바쁘니까 주말은 피해주세요. 주말은 좀 빼주세요. 네. 토요일은 못 받아요. 네. 그럼 영업사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영업사원은 을이니까.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화를 내죠. 사장님,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매장에 테이블 10개인데 하루에 4개 채웠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 매장 우리 나 욕심 안 내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릴 수 있으면 저 만족해요.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오면은 아유, 아까운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 매장 이 먼 데까지 와서 맛있게만 먹어주면 되는 거지. 저 체험단한테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러셨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우리 6개월이 지났고 지금 6시에는 블로그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뭐냐면 손님이 차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장님은 6시에 블로그 채널 오지 마라. 주말은 오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다 채워주는, 손님들이 꽉꽉꽉 차게 해주는 그 역할, 블로그 체험단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제한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매장이 너무 잘 돼.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체험단들도 여러 업체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가는 건데 네. 본인들의 중요한 시간이죠. 네. 그런 제한들이 많은 업체는 또 본인도 필터링을 하겠죠. 네. 그럼 그 블로그 체험단들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업주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체험단들 퀄리티가 떨어지는데요. 네. 본인들이 제한 둔 건 그 그렇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평일만 오게 해주세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오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질의 블로그 좀 오게 해주세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하루 방문 자수가 막 1000명 넘어가는 이런 블로거들이 주말에 또 못 가고 또 5시, 4시에만 오라고 하는데 그런 매장에 신청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체험단을 멈출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영업사원을 만나시더라도요, 예스맨 만나면 안 됩니다. 매장을 위해서 할 말은 하는 영업사원을 만나야 돼요. 그냥 그 영업사원이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좋아 보이지.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매장을 위하는 영업사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블로그 체험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아무도 장기적으로 못하는 건지 사장님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주면서 붙잡고 1년, 2년, 3년 동안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지금 최 본부장님이 사례를 들어준 이 병영의 중국집처럼 안 되겠어요. 이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어떤 블로거가 왔기 때문에 했을까? 어떤 체험단 회사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여기 업주님이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감사함을 꾸준함으로 승화시켜서 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결국 블로그 체험단을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진짜 매출도 많이 오르고 체험단이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심지어 여기까지 막 다 도배를 했어. 그럼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뭔가 있던 게 없어지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가장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뼈아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멈춰버리잖아요. 네이버는요, 정말 순수하게 인기 있는 매장인지를 계속 검증을 해요. 네.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 잠깐 했더니, 그리고 내가 영수증 리뷰 좀 잠깐 신경 썼더니 플레이스가 막 올라가 있어. 그럼 딱 올라갔더니 이제 안심이 돼버려. 네. 올라간 순간 영수증 리뷰도 신경 안 쓰고 블로그 체험단도 이제 멈췄어. 그럼 그 다음 달부터요, 네이버 알고리즘이 돌아다니면서 뭐지 여기? 여기 매달 영수증 리뷰가 10건 이상씩 올라왔던 곳인데 블로그 체험단이 3개 이상씩 매달 올라왔던 곳인데 왜 갑자기 0이지? 아, 이 매장 작업했구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던 곳이 갑자기 0이 돼버렸다? 그동안 작업이었구나. 이 그렇죠. 작업이라는 게요, 업체한테 맡기는 것만이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순수하게 고객들한테 영수증 리뷰를 요청을 하고 순수하게 고객들한테 블로그 포스팅을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개수가 절대적으로 뚝 떨어져 버린 순간 네이버가 봤을 때는 그동안 작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플레이스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게 서서히 영향이 가고요. 네.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근데 떨어지는 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네. 네. 그런 사례들은 저희는 너무 많이 봤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체험단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속속들이 이 체험단의 입장, 블로그 체험단의 중요성,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까지도 설명을 들은 적은 사실상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최범 부장님이 가지고 오셨고, 지금 병영 중국집 사례처럼 또 검색을 해보면요, 안성호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좀 전에 서두에 제가 그 안성호텔의 위생 관련된 지배인님의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그 호텔이에요. 안성호텔, 안성 맛집과 같은 대단한 키워드죠. 이 키워드의 블로그 1등 노마드, 2등 노마드, 3등 노마드, 4등 노마드, 5등 노마드, 6등, 한 개 빼곤 답니다. 1등부터 6등까지 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종로 모텔 한번 쳐봅시다. 1등 다나, 2등 다나, 3등 다나, 4등, 5등,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체험단에서 잘 만나서 가능한가? 블로거들이 실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가능한가? 종로 모텔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 위치 아니에요. 이 종로 모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부터 5등까지를 한 군데 호텔이 잡고 있다. 이분요, 2018년부터 2023년인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6년 동안 하다가 현타 안 왔겠어요? 블로거들하고 싸운 일 없었겠습니까? 저희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1년에 한 번씩 현타 올 거예요. 네. 그 6년 동안 현타 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화내셨나요? 화냈죠. 네,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고, 여러분도 우리 사업 6개월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년이나 하다 말 거 아니잖아요. 한번 딱 했으면 내가 블로그 체험단을 해서 이런 목표를 잡아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블로그 체험단 내가 시작한 이상 내가 이 매장을 폐업할 때까지는 블로그 체험단을 꼭 지속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신다 그러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성공 사례처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와, 오늘 저기 최범 부장님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블로그 체험단 관련된 내용만 해도 지금 앞으로 한 10편 정도는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네. 모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꾸준함이고요. 이 지속성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블로그 체험단들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시면서 체험단을 지속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범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어낸 그 주인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멋진 화원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 화원의 주인이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우리 화원의 꽃들에게 매일 아침 6시 물을 주는 걸 15년 동안 그냥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15년 동안 그냥 물을 주는 행위만
꾸준하게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멋진 화원이 생겼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체험단과 꾸준함,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요, 또 기가 막힌 꿀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박 대표였고요. 저는 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